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텔레학교에서 말씀드리는 생활교육과정은 양육의 중심인 보호자에게 함께 하자고 내미는 손 같은 겁니다. 보호자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죠. 앞으로 보호자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감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 교사 모두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서로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언니네 조카들 학교 보낼 때 일입니다. 언니는 알림장에 담임에게 메모 한 줄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사도 보호자와 상담 전화도 할라치면 뭘 어떻게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마무리는 어떻게 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깝지만 먼 사이, 파트너지만 구체적인 협력고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가 교사와 보호자 사이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는 겁니다. 생활교육과정으로 이건 어떨까요? 하고 말입니다. 보호자들도 자신의 의견이 민원이나 요구적 목소리로 받아들여지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보호자가 다시 수정하고 교사들이 또 고민해보면 그러면서 서로의 역할을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보호자의 권위 세우기,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보고 따라 배웁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어른의 권위를 언덕 삼아 권위에 도전도 하고 의지도 하며 자기 내면의 권위를 만들어갑니다. 또래에 흔들리고 배우는 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보호자가 되려면 권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친구 같은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가끔 듣는데 아닙니다. 친구는 또래들이 되어줄 거고 보호자는 어른이고 보호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어린이에게 선택과 결정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어린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 들고 안 되면 때를 써서라도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어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 보호자는 어른으로서 권위를 잃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도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약속과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곁에서 일관성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보호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생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정할 때 어린이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은 보호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 1회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식사 시간 갖기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들면서 온 가족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대화를 하는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말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보호자의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어린이가 자신의 말을 편안하게 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만약 어린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보호자가 요즘 직장에서 어떤지 친구와 주고받는 이야기 이런 걸 먼저 꺼내서 대화를 이끌어 보십시오. 잔소리하는 시간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세 번째, 알림장 확인, 숙제하기, 가방 챙기기 등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숙제했는지, 알림장에 안내된 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했는지, 가방 속에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이 잘 들어있는지 교사가 어린이 생활에 대해 알게 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날마다 숙제해오고 안내장 회신이 잘 되고 준비물이 잘 갖춰진 어린이들은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준비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학년 어린이는 이것을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께서 날마다 확인해 주시고 당연히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키워주세요. 고학년의 경우 어린이가 잘 마무리했는지 정도 보호자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근면성의 시기입니다.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숙제이고 알림장 확인입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게 없니? 언제까지 챙겨줘야 하니? 엄마가 학교 다니니? 그냥 하십시오. 감정 섞고 여러 생각이 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세수하듯이 매일 밥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도 학교도 가정도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가 하는 거짓말에 수사 대신 교육하기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시기고 자신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걸 너무나도 믿고 있으니까요. 보호자께서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셨다면 어린이를 다그치듯 수사하지 마시고 잘못된 행동을 대신할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세요. 자백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가 자기 잘못을 거짓말을 인정하고 반성은 해야죠. 그런데 보호자가 수사하듯 하시면 어린이는 자백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죄책감을 키울 게 아니라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짓말은 상황이 불안해서 피하고자 하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선택에서 용기 내는 게 참 어렵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우리 어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뢰를 잘 쌓아왔는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애착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는지, 어른 스스로가 얼마나 솔직하고 용기 있는지. 그러면 어린이는 거짓말 대신 용기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책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하지 않기입니다. 사회 예절 지키기죠. 입 가리고 하품하기, 기침 내절, 화장실 다녀와 손 씻기,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두름이나 방귀 참기, 코 파지 않기, 성기 만지지 않기 등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 기본적인 사회 예절을 알려주세요. 칠판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며 목을 뒤로 넘겨가며 하품하는 어린이, 새끼손가락을 세우고 검지로 열심히 코를 후비는 어린이,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성기 만지는 어린이, 어른들 모임에서는 보기 어려운 진기한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 친구나 선생님께 지적받으면 무한한 상황이 됩니다. 가정에서 적절하게 알려주시면 친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화장실 사용하실 때 문 안 닫고 쓰시는 보호자님들, 어린이가 학교에서 따라합니다. 화장실 문 안 닫아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인 말 나누기입니다. 인사, 감사, 사과, 도움이 해당되죠. 학교와 교실은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는 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맙다고 말하는 거, 의도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언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언어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옆에서 배웠을 거라고 여기시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니 따로 가르치고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안녕, 고마워, 미안해. 사회적 언어는 옳고 그름을 따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말입니다. 사소하다고 넘어가거나 마음에 담아두면 가벼운 사회적 인사도 주저하게 됩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감사함을 자주 나누고 미안해하는 배려가 몸에 밴 어린이는 학교에서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요청하는 말 스스로 말하기입니다. 어린 아기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이어지면 어린이는 누군가 자신이 말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요구가 충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알아서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당연해지면 그렇지 못할 경우 부당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호자가 대신 말하거나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이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어린이 스스로 본인의 요구나 요청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어린이 스스로 본인의 요청을 말하고 받아들여지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거절됨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스스로 말할 기회를 뺏지 말아주세요. 자신의 생각을 완성된 문장으로 끝까지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아홉 번째, 운동과 놀이입니다.
사람은 머리부터 자라지 않습니다. 몸부터 충분히 자라고 사고가 성장합니다. 몸의 감각을 키우는 것이 놀이이고 놀이는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놀이가 정교해지며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줄넘기, 훌라후프, 술래잡기, 댄스, 자전거, 축구 같은 공놀이,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어린이의 발달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이상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놀아주어야 놀 수 있고 특정 장난감이 있어야 놀 수 있는 어린이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혼자서도 무얼 가지고서도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어린이의 특권입니다. 어른이 없는 자기들끼리의 놀이에서 어린이는 사회성을 기르고 신체 감각을 키우고 정서를 발달시킵니다. 어른은 그저 본 듯 못 본 듯 하며 안전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린이의 놀이의 끝은 어른이 없는 자기들끼리의 놀이입니다. 어린이의 하루는 오늘 하루 얼마나 잘 놀았느냐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해요. 그게 걱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아는 보호자가 현명한 보호자입니다. 생활교육과정을 함께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텔레학교도 함께하겠습니다.